저도 제 가슴이 좀 여성스럽게 생긴 건 알아요. 그러니까 썩 예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 여유증 수술을 하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건데도 가슴이 좀 이렇게 넓은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예쁘지는 않은데 뭐 저는 나름 만족하거든요. 예전에 정말 더 여성스러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뭐 만족해요. 뭐, 놀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상 올리는 사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 둘, 여덟,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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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힘드네요. 할 때마다. 아, 제가 오늘 원래는 통닭을 시켜 먹으려고 그랬어요. 오늘 705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00명 되기까지 너무 험난했어요. 뭐 700명 하면 사실 굉장히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690 얼마쯤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을 대는 바람에 정말 오르락내리락 정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699명이 됐다가 한 번은 700명이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떨어지더니 뭐 696명 다시 갔다가 695명 갔다가 다시 699명 됐다가 막 왔다 갔다 그랬는데 705명이면 그래도 안정권에 든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원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노랑통닭 3종 세트를 시켜 먹으려 했거든요. 깐풍 3종 세트. 근데 저희 동네 노랑통닭이 진짜 일찍 문을 닫아요. 11시에 닫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한 10시 55분쯤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바로 치킨 먹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희 집이랑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 입고 나가봤더니 벌써 불이 꺼져 있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을 안 먹은 상태로 저녁을 안 먹고 치킨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오늘 스쿼트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쉽다. 치킨도 못 먹고 그래도 지난 토요일에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가결됐죠. 그래서 그나마 좀 마음 편한 주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국회 앞에서 저도 한 목소리 냈다는 게 저는 기분이 좋고 탄핵을 아니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나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계엄은 아니라고 생각이 계속 들어요. 국군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이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어떤 좀 진두지휘는 대통령이 하죠. 대통령과 그 행정부 그런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우린 상권분립 체제죠.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이렇게 세 축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내가 하고 싶은 정치, 내가 하고 싶은 행정을 하겠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데 부정선거 의혹이 생길 수 있죠. 의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특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부정선거기 때문에 계엄령 그래서 군대를 보내겠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조합 빠르게가 그건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간첩 얘기하는데 간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간첩을 보내요.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내요.
북한에도 마찬가지, 중국에도 마찬가지, 일본에도 마찬가지 다 보내놨겠죠. 우리나라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첩 활동 또는 뭐 스파이 활동, 그래서 국외의 정보들을 빼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로 하면 우리나라 진작에 다른 나라에 몰매맞아 죽어야 돼요.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첩보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그거는 아무리 우방국이라도 서로 첩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이해가 없으면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외교의 수장이기도 하고 외교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국방의 책임자이기도 해요. 근데 국방과 외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잖아요. 외교는 대화를 해야 돼요. 교류를 해야 되고. 근데 국방부는 대화가 필요 없어요. 무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한 몸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체력과 그 다음에 기술들을 갖춘 다음에 이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걸 갖추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하다가 진짜 미친놈이야. 그래서 얘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피하려 하니 내가 그냥 말이 안 통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따라와서 막 때려. 그러면 그걸 막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반격을 해야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방력을 갖추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든 뭐 어떤 외교적으로든 잘 해결해보고. 근데 정말 미친놈이 있을 수 있죠. 가령 지금 북한이 에라이 모르겠다고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거기서 계속 대화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고 안 되네, 완전 미친놈이네, 우리를 먼저 때리네, 받아쳐야 되겠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런 개념을 못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큰일 날 뻔했죠. 지금 큰일 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큰일이 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그런 뭐 스파이론, 그럼 중국하고 우리 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서 누구든지 그 시장에서 뭘 팔아먹고 수익을 얻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는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을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중국한테 무조건 기어 들어간다거나 무조건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죠. 중국이란 나라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반중을 하자. 이거는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이해도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만 그걸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가령 예로 들면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동네 반경 1km 안에 대단지 아파트 한 7,0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주변에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해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 아파트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저 아파트 주민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그래서 나는 저 아파트 이제 안 팔아줘. 저 아파트가 내 거 뭐 사먹고 싶어 해도 난 안 줘. 저기는 장사 안 해. 그래버리면 내가 망해 죽는 거 말고 답이 있어요. 저 아파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대체자가 많아요. 내가 왜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가장 큰 시장을 왜 내가 버려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외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시장이에요. 시장. 그 시장으로서 활용을 잘 해야지.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보다 인건비가 싸죠. 그래서 땅도 마찬가지, 어떤 규제도 마찬가지. 중국 부지가 싸기도 싸고 그 다음에 값싼 인력을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팔아먹고 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가까이 있는 그 큰 시장을 배척해버리고 등져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활용을 해야죠. 근데 뭐 중국의 스파이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게 뭐 계엄의 이유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저 같은 소시민 그리고 서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이 가진 게 없어도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월 200, 300 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령 자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지지할게요. 상속세도 줄여준다 하지 부자 감세를 그렇게 해주는데 내 100억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 없어지게 만드는 민주당보다는 내 100억을 더 불려줄 국민의힘을 찍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가난해요. 가난해가지고 상속세를 최고 세율 구간을 줄인다고 하면 그 모자란 세금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또 없는 내 세금을 더 걷어갈 거잖아요. 고작 200, 300 벌어가지고 세금 20만원, 30만원 내는데 그게 40만원, 50만원이 돼보세요. 살맛 안 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자들과 그 다음에 기업들만 챙겨주는 그런 국민의힘과 그런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서민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했던 국회의원들 중에 진짜 서민정치 해줄 만한 사람을 지지하는 거고, 왜냐면 내 입장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뭐 월급 600, 700씩 받는 사람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자산이 뭐 100억, 200억 된다, 뭐 또는 최소한 50억이라도 된다, 그러면은 계속 지지하십시오. 뭐 저는 그거는 뭐 부럽기만 부러워요. 뭐 옳다 그르다 얘기 안 해요. 그냥 부러울 뿐입니다. 저한테도 좀 뽀치 좀 떼주시고 그 정도 되시면 저한테 뭐 몇백만 원 그렇게 후원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수익을 낼 수는 없는 채널인데 뭐 수익 창출 조건이 안 돼서 그건 안 되지만, 진짜 그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데 진짜 돈이 좀 많으시다 그러면 저한테 좀 뽀찌 좀 주세요. 근데 피차 못 사는 사람들끼리 왜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똑같이 저처럼 못 사는데 윤석열이 좋아 죽겠고 국민의힘이 좋아 죽겠대요. 근데 난 그런 사람들이 서민을 위해 뭘 한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좋아 죽겠다 하니 뭐 깝깝할 뿐이죠. 그래서 뭐 부정선거든 뭐가 됐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계엄령을 발동해가지고 야씨 너 가만히 있어 닥쳐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봅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치킨을 못 먹고 배가 고픈 상태라서 좀 제가 예민했나봐요. 좀 까칠하게 구른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배가 고픈데 어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일은 제가 치킨 먹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700명 넘긴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헛.